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두 종목을 볼 건데 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을 주목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뉴스를 터뜨렸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지 오히려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면서 접근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한 달간 이 매수매도 동향만 보셔도 알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320만 주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330만 주 순매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내가 진짜 업그레이드 될 만한 그리고 신사업의 초기에 진입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려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화옵션이 한국조선업 이거 최초로 미국의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지난 8월 29일 날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MRO 사업이라는 거는 해당 군함,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있는 존재하는 군함의 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 정비 보수입니다. 자, 그래서 유지 정비 보수를 하는데 정비는 뭡니까? 우선은 고장이 나면은 이걸 수리하는 게 정비겠죠. 자, 유지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여간에 이 선박이 잘 운항되고 있는지 선박의 어떤 출항부터 회항까지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게 이제 유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수 단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후화된 측면이 있거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화오션의 기술로 이 군함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거의 맡기다시피 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드디어 미국 군함 유지정비 보수 계약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 큰 반향이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이 해군함, 그러니까 해군함의 함정의 유지 보수 시장 캐파를 보고 계십니다. 자, 2031년이 되면은 무려 647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 중에서 무려 25%인 20조 원이 지금 현재 미군의 해군 함정 MRO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조 원인데 한화오션은 지금 뭐예요? 이제 한 척 수주를 한 거예요. 한 척. 한 척 수주를 했고 요것도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월리 쉬라라는 배의 그 정비 보수를 우선은 따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척의 MRO를 따냈다. 이게 우스운 일이냐? 전 세계에서 미군 함정에 대해서 직접 수리를 하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기껏해야 이제 캐나다와 미국의 어떤 합작법인에서 이거를 손을 대거나 거의 미국 방산 업체가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이때까지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첫 번째 문을 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는 업체가 한화오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시장 캐파 2030년까지 80조 원으로 확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누구도 아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군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MRO 사업을 따낼 수가 있었다. 미국이 인정을 했는데 여타 나라들은 한화오션을 무시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쪽과 혹은 중동, 동남아시아 등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MRO 시장에 한화오션이 드디어 미국 쪽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다. 그래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좀 널리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거제 사업장에 미 해군 함정이 입항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군함인데 구축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네가 이제 배를 이제 띄어서 돌아다니면서 연료도 다른 배에 보급을 해주고 다른 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정비 인력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좀 방어 태세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함정조차도 생긴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몇 년 된 것 같으세요?
적어도 한 30년씩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런 배가 동남아시아, 아니, 그러니까 동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몇 척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군함의 수가 무려 450척에 육박을 합니다. 자, 450척 중에 한 100여 척은 아메리카 대륙 인근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350척이 그 태평양을 위시한 전 세계 각국의 지금 해상 자위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350척 중에 한 척의 MRO를 하나오션이 오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 함정 수리의 결과가, 그리고 이 만족도가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월리시라호 한 척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오션이 독을 이제 비워놓고 나서 미군 쪽의 기술력을 인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거제 조선소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미군 군함의 수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여기서 그치느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은 거제 조선소에서 월리슈라호의 첫 번째 MRO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뭘 하느냐? 얘네의 엔진 체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연식이 20년, 30년이 돼 가잖아요. 얘네 연료를 뭘로 때울까요? 뭐 메탄 혹은 디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불량화가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CO2가 발생을 하겠죠.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선박에 있는 연료의 전환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전기 선박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뭡니까? CO2 배출량을 급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엔진의 교체가 필수적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우리가 기존에 운행하던 선박 엔진만 교환해서 쓸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선박을 교체하면서 대량 발주를 넣을 건지 이 딜레마 속에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엔진만 교체한다 그랬을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한화 엔진이 있습니다. 한화 엔진. 그리고 선박을 교체한다. 한화 엔진을, 그러니까 신형 엔진을 장착한 한화 오션이 또 그 발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구축의 강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배를 선박의 정비, MRO를 수주를 받은 거는 한화 오션이지만 이 선박 군함의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한화 엔진의 기술과 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레이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를 위한 자주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엔진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방산 어떤 기업의 총합의 군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화 쪽에서 이 한 대를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 한 대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이 몇 개입니까? 한화 엔진도 이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한화 시스템즈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한화 오션은 이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각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합니다. 미국에 직접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M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미국 진출을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서 또 추가로 MRO를 이제 따낼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 내의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유지보수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에 항공사를 갖고 있거나 미국 내에 조선소를 갖고 있는 업체에만 입찰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일찌감치 대비해서 한화오션은 뭘 합니까?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 지금 협상 중에 있긴 하지만 협상은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가 끝이 나면은 뭡니까? 지금 현대중공업도 하지 못한 미국 본토의 MRO 사업 입찰이 당장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기술력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MRO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미지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조선소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미국 MRO 사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이제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까지 한꺼번에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입장이 한화오션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매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지금 조선 우리나라 대표 3사 중에 가장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토에 진출해서 MRO 사업을 따낸다 라고 했을 때 거제도 사업의 한 10배, 그러니까 못해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라든가 어떤 굉장한 충격파 뉴스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경우 해외,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시 한번 다른 유럽 및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의 한화오션의 어떤 무기, 방산 체계들을 판매할 수 있는 상승 원동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MRO 사업 파트너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귀추를 분명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만 노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분야, 우리나라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방산 어떤 체계 판매에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노라 하는 그 방산 기업들은 전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중에서 하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오션 얘기가. 장보고 3라는 잠수함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자, 요거를 갖다가 폴란드 쪽 3조 원 규모 수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폴란드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 로템에서 K9 자주포 많이 이제 사준 그런 고마운 업체고, 또 우리나라의 이 방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납기일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LIG 넥스원 등등 우리나라 기업들과 어떤 유럽의 기업 그 국가 간의 긴밀한 방산 체계 구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그냥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분쟁 지역 어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강제로 방위비를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와중에 유럽 내에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 납기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유망한 방산 기업들이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방산 생태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를 위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도 사실은 없어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만약에 러시아랑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인상이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군, 뭐 공군, 육군 할 거 없이 지금 방위비를 대폭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막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랑 굉장히 방위비 측면에서 끈끈한 상황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 이렇게 지금 고착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한화오션의 이 잠수함 발주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오션이 우선은 20조 원에 달하는 MRO 시장, 거기에서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0%만 미국 국방부 MRO를 따온다고 해도 2조 원 시장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업용 어떤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선박에 대한 발주를 배제한 순수히 방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조 원, 그리고 폴란드에 만약에 장보고 3의 잠수함을 팔 수 있다라고 하면 3조 원,
이 정도 규모가 국방비, 그러니까 방산 예산에서만 책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미국 내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보다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중동의 발주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지금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나오네요. 하나오션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뉴스 이제 단편적으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향후에 벌어질 만한 일들이 훨씬 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이야 영업이익이 현재로서는 적자처럼 보이고 앞서서 구조조정 단계 이후에 한화 인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준비 비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마이너스 실적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올해부터 이제 흑전이 이루어지고 향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제부터 밝혀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미국 MRO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화가 자랑하고 있는 방산 분야로의 어떤 확장을 미국 시장 한번 뚫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일 때는 거의 상업용 선박에 대한 매출이 90%였다라고 했을 때 한화가 인수한 이후에 구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매출을 다변하는 방산 쪽이 50, 그다음에 상업용 선박이 50 쪽으로 전체적인 캐파가 2배 가까이 확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목적이 명확한 그룹 단위의 움직임이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상업용 컨테이너선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한화오션이 머스크에서 발주한 컨테이너선 3조 원어치 수주가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어땠을까요? 중국에서 메탄을 연료로 쓰는 이 구형 엔진 저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마구잡이로 해운사에 대량 납품을 하던 시기가 이제 이 전까지의 우리나라 우울한 조선업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이제 선박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갈등이 크거든요.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은 국가에서 산업을 반강제적으로 키워야만 그 산업이 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 체제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머스크에서 여전합니다. 전체 발주의 70%는 중국에다가 줬어요. 근데 나머지 30%는 한화에다가 줍니다. 왜? 여기는 엔진이 신형 엔진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기존에 중국에서 값싼 선박을 이제 제공했을 때는 뭐다? 이거 메탄 가스에 의존하는 그런 엔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환경 규제 때문에 여기에서 위약금 혹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내년에 선박 비롯해서 뭐 자동차 CO2 배출량을 몇 %까지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수십 척, 막 수백 척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우리가 총 배를 운항을 했을 때 몇 킬로그램의 몇 톤의 그 CO2 가스가 나올지 이거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형 엔진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0%는 메탄가스를 이용해도 30%만 신형 엔진으로 바꿔서 CO2를 대폭 절감을 하면은 규제에 이제 우리가 통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7대3 정도로 신형 엔진으로의 이 선박 교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해운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규제가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2050년까지 되면은 CO2 제로의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다 한 목소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기술력이 딸려서 만드는 구형 엔진은 사장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같이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해서 CO2 배출량을 최소화시킨 엔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벌써 시작이 됐고요. 한화오션에서 만든 한화 엔진에서 제작한 엔진을 단 선박이 중국 선박 대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한화오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형 엔진에 대한 CO2 배출 감소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이 가면 갈수록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엔진 회사와 선박회사, 밸류에이션이 구축된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이 밸류에이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오션이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매번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메탄가스보다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 쪽으로 우선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 변경을 하긴 할 건데 내년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어, 해운 동맹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각국의 해운사들이 이 출혈 경쟁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몇몇 해운사 손가락에 들 만한 없을끼리 담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공동 운항을 하면서 운임을 어느 정도 절대적인 운임을 지켜내자라고 해운 동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 머스크가 이번에는 단독 발주를 넣었을 때, 그렇죠? 이제 한화오션에 6척을 주고 나머지 한 14척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한테 이제 발주를 줬다 그랬잖아요. 자, 내년에는 뭐가 시작되느냐? 세계 5위 해운사 하팡로이드와 그다음에 머스크가 제미나이라는 해운 동맹을 또 이제 연장을 합니다. 출범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해상 그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해질 거잖아요. 세계 1위 머스크와 세계 5위 하팡로이드가 이제 같이 공동 해운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운항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집니다. 자, 그러니까 운항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항 거리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선박의 발주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CO2는 어떻게 된다? 대당 CO2 배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발주는 내년에도 엄청나게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그 발주량의 적어도 30%는 신형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숙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상 동맹이 생겼다. 그리고 얘네가 규모가 1위랑 5위의 합체다. 그러면 얘네가 내년에 공동으로 발주를 할 선박이 얼마만큼 될지 우리가 감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선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공동 체가 된 이상 우리가 나머지 2위, 3위, 4위 그룹이 넘보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해상 운송력을 보여주자라고 좀 작정하면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건데, 그럴 경우 몇 척의 선박을 추가로 발주하면서 해상 운송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전체 발주 물량의 최소 30%는 뭐다? 친환경 기술을 탑재한 선박의 발주가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럴 경우 한화 오션뿐만이 아니라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의 가치가 급상승할 가능성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대비를 하시다 보면 한화 오션, 한화 엔진의 수급 동향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수급에 발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급등 이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익절을 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이제 플랜을 세우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거리가 막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막 쓸어 담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는 입장에 주가가 왜 이러냐? 다름 아닌 내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홍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은 정말로 이거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선사 노조는 사실은 빠른 타협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 일반 제조업 이 인력 인건비가 전 세계 최악입니다. 정말로 값싼 가격에 값싼 노동력으로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이제 저렴하게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목숨을 담보로 밤 불철주야 지금 일하고 계시는 만큼 제가 볼 때 인건비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주하는 노조지만 이런 이 파업이 일부는 이해가 가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8개 조선사 연합 노조가 우선 1차 파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또 추가적인 파업을 돌입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뭘까요? 이 파업이라는 게 우선 뭐 하루 이틀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간에
공정의 중지로 이어집니다. 전면 중지로 이어지고 인력의 뭐 만약에 2분의 1이 공정에서 이탈을 한다. 그럼 하루 그냥 일거리 이틀 일거리가 한 달치 일거리로 밀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들여다보긴 했는데 하루 이틀 이게 조립이 늦어지면은 전체적인 공정은 일주일 이상으로 뒤로 밀린다고 합니다.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납기 일의 불리함을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이 또 예고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악재로 이걸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받아놓은 발주량은 뭐 몇십 조 단위가 돼 있고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노조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 난관을 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이 파업이 만약에 별 문제 없이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몸값을 인정받아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파업이라는 악재가 또 하나의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지만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거리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속이 터지겠지만 아직까지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파업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MRO 사업에 대한 준비 단계라든가 그리고 세계 선박 시장에서 신형 엔진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수요의 어떤 합산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까지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의 주가 여전히 바닥점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선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은 지금이 저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이라든가 주가 상승 포인트를 좀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좀 고지해드리면서 슬슬 정리를 할게요. 문자로 이제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120-3321번 문자로 한화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의 어떤 상승 모멘텀 얼마만큼의 기대 수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대 수주가 이제 결과로서 그러니까 계약으로서 터지는 시점 규모라든가 어떤 시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일목요연하게 리포트로 정리해 가지고 우선은 대응 전략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저점인 이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우선은 개인 투자자가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매도를 오히려 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한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럴 때 뭘 합니까? 큰 손들은. 그럴 때가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규모로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움직이면 안 되고 큰 손들, 돈 많이 가진 놈들이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할지 우리도 같이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화오션, 한화엔진 같은 경우 기관과 어떤 사모펀드를 비롯한 큰 손들이 매집 타이밍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평단가는 얼마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익절 라인도 얼마만큼을 지금 잡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한꺼번에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사업적인 부분도 얼마만큼 유망한지 그리고 주가 흐름상 어떤 타이밍에 매수했다가 어떤 타이밍에 팔아야 가장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 내용까지 담아놨으니까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화 엔진, 한화오션 두 개의 리포트 한꺼번에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리포트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 8120-3321번으로 문자로 두 글자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전송해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쌍방소통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댓글창을 저희가 열지를 못합니다. 댓글창 지금 댓글 남기셔도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또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할 테니까 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채널 괜찮다,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꺼번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을 갖다가 좀 요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찾고 있고요. 종목을 찾는데 다른 기준이 아니고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하신 분들의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계시거나 혹은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지금 완전 단타 치는 완전 도박장 시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자, 물려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5분의 1 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에코프로 물타기를 시전을 할 건데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궁금해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엄선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앞에. 어제 이제 12시 40분에 구독 문자를 보내주신 분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하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추천 종목 인벤티지 랩 추천을 드렸고요. 장 시작 전에 제가 뭘 보냐면 수급 동향을 봅니다. 어제 장외, 그러니까 시외 어떤 변화를 포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어떤 재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콕 집어서 이제 띄워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매일마다 제가 검수를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인벤티지 랩을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제가 종목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렸어요. 요새 왜 뜨느냐? 인벤티지 랩은 서방형, 제형 1개월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1개월에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천천히 퍼지는 약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 노디스크가 이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 투약 주기를 늘려주는 의약품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 얘기가 나오면 인벤티지 랩이 항상 끼워져서 상승 무드를 탑니다. 자, 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가 나왔냐면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가 굉장히 뭐 불로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주기만 투약 주기만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대박이 터질 걸로 예고가 되고 이게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부전 관련해서 FDA 승인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1개월 서방형 제형,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 쪽은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긴밀한 기술 이전 협약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노보노디스크는 최근까지 서방형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자체적인 어떤 개발 단계를 중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라이릴리는 펩트론하고 1개월 할 건데 자, 우리는 누구랑 해? 얘네가 독점 계약해버리면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네. 자, 그래서 1개월 서방형 제형에 대해서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인벤티지 랩이라는 또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리포트 포착을 했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바라봤더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거래량 폭증 없이 누군가 꾸준하게 매집을 한 정황이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차트를 그냥 막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이거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시작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 목표가랑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가격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당일날 단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윗꼬리 달리기 전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얼마에 사라고 했습니까? 16,000원의 매수 버튼 눌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16,000원.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가 16,000원이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윗꼬리 윗꼬리가 동시에 달리는 차트 지금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 중간에 적정한 가격 16,000원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이야 17,3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매도가 얼마로 정해드렸죠? 18,0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딱 만족할 만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 상승이면 17,600원이잖아요. 그쯤에서 익절 라인 잡아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오전 장중에 단타를 치셨어도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10%의 수익 오늘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씩은 무조건 오를 만한 종목들로 제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 히스토리 매일마다 제가 오늘 뭐 추천해드렸고 지금 실시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내가 물려있는 어떤 종목에 손해를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오전 장중이고 오후 장중이고 10% 이상의 단기적인 수익 취할 수 있는 종목들 꼭 추천받아서 운영하시고요. 우리가 주가가 뭐 내가 물려있는 종목 더 떨어진다 뭐 한다 해서 좌절하고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이런 좋은 종목들 하루에 하나씩만 단타 투자하셔가지고 충분히 내가 손해보는 금액만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서방한테 대응 전략은 모르겠고 그냥 종목 추천 하루에 한 종목씩 단타 칠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문자로 저한테 뭐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 한 종목씩 꼭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36분째인데 하여간에 긴 시간 매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조곤조곤 설명해드리는 이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